이번 주는 그 얼마 전에 네. 있었던 일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뉴스를 딱 끄고 야 이제 들어가서 각자 할 일 하자 이러면서 TV를 딱 껐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려서도 뭐 많이 들었었고 또 저는 어른이 돼서 우리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하는 얘기기도 한데 야 너 커서 뭐 되려 그러냐? 이런 얘기 어른들이 애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들이 어른한테 뭐 되려 그러냐는 아니에요. 이미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그 철학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아, 어떻게 산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자기 성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냥 아들이 그냥 한 이제 얘기로 밝혀졌는데 별 생각 없이 한 걸로 밝혀졌는데 엄마는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 어떻게 우리 살 아들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벌써 저렇게 고민하고 있나? 또 철학적인 그랬는데 질문으로 받아들이셨군요. 네, 뭐 그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네. 뭐 그건 자기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아직까지 자기 생각만 한심하대요. 네. 그렇지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잘 키우셨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야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그 피해를 준다는 게 뭐냐 하나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네.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 아들이 중2잖아요. 자기 아는 애들 중엔 담배 피는 애들이 몇 명 있대요. 네. 근데 걔네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대요. 근데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 한번 보면 담배라는 건 자기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맞네요. 근데 그런 거를 지키지 않는 어른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는 애들이 담배 피는 애들은 물론 학생이니까 그러겠지만 원래 몰래 사람 없는 데서 핀다는 거죠. 네. 근데 버젓이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피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피는 거는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뭐 간단하게는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뭐 정말로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뭐 공감이고 나발이고 정말 그죠? 네, 정말로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굉장히 비통하고 정말 걱정스러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르고 네. 건전한 세상 속에 살게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애기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지금 네, 그렇게 모두가 맞아요. 허탈하죠. 네. 뭐 엄마들 뿐이겠어요. 네.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일하는 직장인들이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네, 이렇게 돌아간다면 네. 그래서 많이 허탈해하고 네, 맞아요. 참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야 봐라 세상이라는 건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저렇게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야를 네.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네. 그런데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음. 열심히 살아봤자 예. 끈이 닿지 않아요. 우리도 허탈한데 네. 애들한테는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회의감이 올라오는데 봐 엄마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길 잘하고 있어라고 말을 해주기에 네. 너무 현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창피한 네, 민망스러운 민망스럽고요. 네, 이건 정말 뭐 솔직하게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의견을 좀 다 내려놓고 정치적인 네. 성향, 신념을 다 내려놓고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 국가가 움직여지는 것들이 일개 이런 개인적인 아주 관계 그리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의지했었던 한 대상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흔하게는 그래요. 어떤 작은 역할 같은 거를 할 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모임만 하더라도 네. 뭐 집사님께서 혹은 권사님께서 맡아주실래요? 제가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맞아요. 말하는 것도 용기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제가 아직은 아이가 수험생이고 또 아이가 지금 여럿이어서 제가 이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뭐든지 좋은 역할,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네. 일이었고요. 이게 진짜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로 상영돼도 아우 야 이거 너무 유치하다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그렇죠. 안 봤을 그런 네, 네. 드라마나 영화거든요.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예, 노릇이죠. 네. 맞아요. 그게 언제였었는지 그 아들이 저학년 때였었는데 네. 그 반장 후보 반장 부반장 선거를 했는데 부반장이 됐었어요. 2학년 때였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때 아들이 반장이 한 표가 더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반장을 자기가 하겠다. 자기는 반장은 기권하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반장이 안 되고 부반장이 왔는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네가 반장이 될 수 있었는데 부반장을 했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반장이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떠드는 친구들을 써서 이름을 붙여놔야 되고 또 심부름 교무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기 그런 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반장도 못 해봤는데 내 새끼가 이제 반장 한번 해보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네. 엄마의 욕심인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대로 그냥 묻혀졌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 혹은 리더 어떤 모임의 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전혀 없어도 안 되겠구나. 그 첫 번째가 이제 능력인 거죠. 능력이라는 네. 것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뽑아줘야 되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인기도 능력이고요. 그리고 뭐 지식이 많은 것도 능력이고요. 네. 그리고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 것도 또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본다면 이제 의지죠. 이런 능력들을 내가 우리 팀, 우리 공동체, 우리의 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능력을. 그게 의지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뭐 협력을 하고 뭔가 또 뭐죠? 그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는 그 결과의 목표가 뭐냐는 거. 애정 아니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데니송 교수가 굉장히 네.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데니송 교수님이 저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만드는 게 로봇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한테 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가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데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 때 로봇가 손에 소화기를 들고 있으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로봇은 들어가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올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로봇의 손에 총이 들려 있다면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과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과학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능력을 어떤 의지로 어떤 애정을 갖고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어린 애였지만 물론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놀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책임질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일단은 그게 좋은 남보기 거니까.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걸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건 무책임한 책임이 거죠. 아니죠. 무책임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만약에 어떤 리더가 능력은 100이에요. 경험도 많고 한 30년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뽑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애정은 0이라면 전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은 한 80이에요. 한 네. 70이에요. 그렇지만 애정도 한 70, 80이 돼요. 그러면 부족한 것들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고 맞아요. 협력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할 때 보여지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막 시위도 하고 그러던데 수능 며칠 남은 학생들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20대 그 청년들한테 지지율이 2%예요. 정말 이건 비통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또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엄마들의 또 몫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네. 그거 좀 참 비참한 현실이고, 네. 우리들이 한 아이를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갖고 정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엄마로서 최고의 보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명예로운 일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태은쌤 생각은 어떤가요? 네, 오늘 주제를 순실만 바라보기. 공감은 안 되고, 네, 네. 순실만 바라보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네네. 정말로요.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사가 정말 조사한다는 것도 참 믿기가 힘든데 네. 이제 조사를 정말로 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네. 시시비비도 좀 잘 가려지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네. 복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맞습니다. 세금 걷어준 것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국민이 주권인 이런 정말로 헌법에도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신이 잘 갖춰지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대통령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오. 꿈에 응. 박근혜 대통령이랑 네. 뭐 이야기 나는 친하게 그런 꿈을 꿔서 너무 좋은 꿈이다 해서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복권 사라 막 그랬는데 복권은 못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박근혜를 닮은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냥 코믹하게 넘어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아줌마 같은 장로님을 만난 거죠. 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꿈에만 나와도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기뻤는데 내가 만약에 순실맘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엄청 자랑하고 싶고 했지만 근데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았을 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처음에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근데 그 기만행위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 뭐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전에도 우리 맘스라디오에서 한번 다뤘는데 자기 윤리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은 네. 다 알죠. 그런데 때로 요번만 하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요번만 하면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하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걸 안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뭐 나 혼자 이거 한다고 뭐 누구나 어차피 알아줬겠어? 아무도 몰라.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나쁜 일인 줄 모르고 살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도 날 의지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한테 무덤덤해지는 모든 걸 거거든요. 상의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대통령 대신해서 나는 네. 나라를 위해서 했을 뿐이야. 네. 라고 자기를 속여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뭐 공감과 책임을 좀 구별하는 게 오늘의 좀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한 건데 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잖아요. 네. 저도 혼자 돼야 되겠다. 이게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한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뭐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어떤 엄마라든지 싱글맘이라든지 네. 또 자식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손주 손녀를 키워내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내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하고 놀고 있는 뭐 쉬고 있는 이런 또 실직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위기를 겪다 보면은요. 네. 그리고 좀 더 깊이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면 저도 그 고통은 못 겪어봤지만 네. 사람이 이렇게 취약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은요, 그때 누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요, 마음이 혹 가요. 저도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끔씩은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남아서 한 30분이라도 말씀도 들어드리고 손도 잡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릴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사실 까먹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짜 도움이 됐다.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고 정말 제가 뭐를 하더라도 제 지지해주는 입장에 서서 저를 네. 위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진짜 고맙죠. 근데 왜 내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미안할 만큼 왜 저렇게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실까를 보면 네.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약했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 있어준 게 그냥 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여지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드셨나 보다. 정말 힘들고 지쳐버리면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 나왔죠. 빙의했다, 뭐 목소리도 똑같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저런 상태에서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태치되죠. 그러니까 확 결합이 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건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네. 저도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제가 챙기거든요. 그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공감이고요. 그건 거기까지인 거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개인적인 삶을 그런 방식으로 나한테 힘들었던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책임은 별개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죠. 네. 이건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친구를 엄청 때리고 왔어요. 근데 왜 때렸는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그 친구가 평소에 얘를 뚱뚱하다고 좀 놀린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이 속상했겠죠. 그렇죠. 하지 마라. 근데 또 했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근데 또 했어요. 그럼 어때요? 진짜 너무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너무 많이 때려서 이빨도 부러지고 막 눈이 막 멍이 시퍼렇게 들고 이랬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잘못이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너 친구 때린 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해. 그랬는데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전 6개월 동안 놀림을 당했어요. 얘가 나를 때린 적은 없지만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뚱뚱하다 그랬고 친구들이랑 가면서 야, 쟤 뚱뚱하지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약이 올랐어요. 이걸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 얼마나 얘가 속상했을까. 야, 너도 잘못했네. 근데 지금 몸져 누워있는 건 얘거든요. 네. 얘가 뭔가 피해갖고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불러서 그래, 네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친구들끼리 외모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것들 마음을 나누고 서로 힘들면 더 도와주고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친구들이 좀 잘 보호해주면서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걸 네가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약이 올랐을지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한다. 이게 공감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때렸잖아요. 네. 그런데 너가 그 마음으로 한 행동에 대한 건 다른 거다. 한번 저 친구를 볼까? 저 친구가 지금 눈이 멍이 들고 이빨도 깨졌는데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니? 미안한 마음이 걔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약올림을 당하면서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선생님이 충분히 안다. 근데 네 마음은 이해한다가 아니라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한번 저 친구도 봐라. 저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친구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많이 맞았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저 친구도 좀 괴로웠겠지? 저 친구도 좀 아팠겠지? 그리고 지금도 많이 아프겠지? 그걸 보면 어떠니? 미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네.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사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가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은 잘못하면 편히 들어버리고 야, 그래, 내가 이해해. 나라도 때렸겠다. 맞장구를 쳐버린다든지
아니면 야 그래도 때린 건 너무한 거야. 무조건 네 잘못이야. 그 사람이 느꼈었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건 네 잘못이야. 가서 사과해.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네네. 이 두 가지 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네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나라도 그랬겠네. 너 잘했다 그냥. 잘 패주고 왔어. 병원비 그냥 내주면 되지. 이런 식일 때에는요. 진짜 네. 책임진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네 잘못이 할 때는 이 아이가 당했었던 마음의 상처, 이 아이가 받아왔었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 애가 진심으로 저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자기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못 갖게 된다는 게 걱정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우리가 뉴스를 봐도요. 네. 이건 정치적인 신념을 다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개인으로 볼 때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 태연 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 정상적인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얼마나 그렇죠. 괴롭겠어요. 우린 그건 사실 짐작이 안 될 거예요. 우린 겪어보지도 못했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공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컸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 또 밀어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분을 안 됐다,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하고 아프다. 네. 뭔가 좀 연민. 연민, 네. 좀 불쌍하고 네. 참 저분이 참 도와주고 싶고 네. 그런 네. 신비한 또 그게 있으세요. 예, 그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아이고, 부모 잃은 자식의 마음이 맞아요. 오죽했을까. 그게 이해고 공감인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덮어줄 맞습니다.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맞아요. 청와대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 그렇죠. 옛날 살던 고향의 집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었고 그걸 다 하려고 할 때 골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하기까지 의도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가르쳐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공감이 된다고 해서 옳았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틀렸다라는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만 간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드라이한 사람이 되기 쉽죠. 네. 얼마면 되는데 다쳤으면 내가 법적으로 치료비 물어줄게. 근데 사람의 관계가 어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그 돈 따위 필요 없어. 법대로 하자. 너 그냥 나 합의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서로가. 네. 그래서 우리 공감을 한다는 것과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네, 그게 어느 날 한 번에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리진 않잖아요. 예,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그것을 구별한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은 내 아이가 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한 발만 물러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누구를 때리고 왔다면 우리 아이가 왜 때렸는지까지는 공감해주고 네. 그러나 때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진심으로 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이런 현상이 우리 아이들이 큰 사회에서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네, 네.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고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균형감 있는 네. 건강한 생각이고 판단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 지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네. 네, 그런 두 가지 그렇죠. 공감과 책임이라는 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쪽으로 또 쏠려갖고 정말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 또 실수하지 않았으면 네. 하는 그런 네. 마음입니다. 네. 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에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다면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그렇습니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책임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네. 거기까지 이해하는 게 책임이지 그냥 실질적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이번 일 계기로 두 분이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이 네. 받았을 상처와 네. 혼란함을 네.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하고 네. 책임졌으면 하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뭐 마음입니다. 그죠? 네네. 뭐 책임이라는 것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회복시키는 네. 것도 방법이고, 뭐 지금이라도 나는 그 자리가 싫다, 못하겠다 내려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방법은 여러 개예요. 이 방법만이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진짜의 어이없음과 허탈감, 그리고 진짜 이 불신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놓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도부는 정말 고민해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엄마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아이들한테 진짜로 공감과 책임을 조금 구별해서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릴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굉장히 좋았었던 하나의 사건이, 저희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제가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네. 아들 친구가 참 성격이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진짜 아줌마가 보니까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 항상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너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했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얘가. 아줌마, 저는요, 어릴 때 진짜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뭔데 했더니 이제 다른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걔 이름을 뭐 준석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 준석이 알잖아요. 근데 그 준석이 알지. 왜냐면 다 같은 학교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준석이랑 같이 나왔는데요. 제가 준석이를 굉장히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좀 심각하게 된 거예요. 모르고 공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큰일 났구나. 자기가 덩치도 크고 애들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다녔대요. 그랬는데 지는 것도 싫어했고, 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네. 준석의 어머니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처벌하길 원하시면 처벌을 하겠다. 네. 근데 잠깐만 제가 이 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했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자기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아줌마 따라서 너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니. 자기가 그때 말할 수 없이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걔한테. 이 자기 마음을 이해받으니까. 네. 사실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유, 등짝을 한 대 그냥 팍 때려도 그냥. 이마가, 맞다. 기억이 나네. 이마가 엄청 찢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눈알이 돌아가요. 그럼요. 네. 네네. 그랬는데 걔를 데리고 이제 같이 교회도 나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너가 선택을 해라.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감은 해줬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없었던 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자기 훌륭하네요. 집까지 주일에 자기 집까지 와서 데리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준석이 가명이에요. 그 아이 엄마도 알거든요. 네. 평소에도 제가 정말 존경할 만큼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저게 진짜 내가 배울 점이구나. 우리가 엄마라면 정말 항상 저 정도까지는 못 살아도 네. 저거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그 경험이 나요. 몇 주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집에 오면서 야, 관훈아, 너가 참 행복한 아이인 것 같다. 좋은 친구들이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감과 제가 왜 그랬을까. 제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나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별개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사회의 이 모든 네. 책임지고 있지 않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회피하고 네. 합리화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이들이 배워선 절대 안 되는 맞습니다. 모습이죠. 예. 바로 나부터도 그럼요. 또 내가 대한 행동, 네. 한 아이의 삶을 또 바꿨잖아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저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하는 걸 보고 제가 네. 정말 참 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냥 듣는 순간 마음이 네. 그냥 제 감동. 아들도 옆에 있었는데 아들이 다 그때 냉면을 사주고 있었거든요. 네가 말은 잘해.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네.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사랑스럽더라고요. 네네. 키가 막 179, 아이고. 막 이런 애들인데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궁디 팡팡 해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예. 고맙다. 니들이 진짜 세상의 등불이구나 하는 마음이 네. 그 제 아들의 친구를 보면서 제가 어. 참 잘 자라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이 예. 공감해주고 예. 그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알려준 예. 그 네. 한 번의 사건이 그 엄마가 한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네. 그 엄마가 자기 자식만큼 다른 자식을 살려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엄마죠. 좋네요. 우리가 순실맘 사건을 보면서 이를 네. 바닥바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네. 멈추면 안 되고 그럼요. 우리가 또 이 어떻게 할 삶에서 것인가. 육아 현장에서 네. 우리 아이를 공감해주고 네. 그다음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네. 와 이게 또 우리 맘스 라디오 엄마들이 네.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내 아이에게만큼은 정말 공감과 책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 네. 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예. 더 큰 일을 하는 네, 일이 그럼요.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요즘에 대통령이라는 거 별로 부러워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우 네. 하라 그래도 저는 일단은 저는 아닌 저도. 걸로. 저도 저는 안 됐습니다. 네, 저를 밀어주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 됐습니다. 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네. 네, 연락이 오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공감과 책임을 구별했다면 네. 다음 주는 이거하고 좀 이어봐서 이제 도대체 책임과 그럼 자율성은 어떤 연결이 좀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볼까요? 너무 재밌어요.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